네, 안녕하세요. 아,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저는 라인 플러스의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플라바 IM, 아센즈로 구현한 보안성과 사용성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사내 클라우드 환경에서 IM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고민과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간단한 발표의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저희가 개발한 IM에 대한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플라바 IM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저희 핵심 기반 기술인 아센즈와 함께 설명해드리고 기존 사내 클라우드 플랫폼의 IM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개발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사례를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및 다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우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약자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누가 어떤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은 저장소에 파일을 올릴 수 있고 또 다른 직원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만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IM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감사를 포함해 다양한 역할이 IM에 존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IM의 다양한 기능 중에 권한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개발자분들께서는 IM을 설정하거나 사용하는 입장에서만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 IM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개발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인과 야후저펜의 합병을 통해 두 회사의 다양한 인프라가 통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었고 플라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통합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 플라바의 IM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가졌던 강점을 결합하여 더 우수한 권한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자세하게 IM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IM은 균형 잡힌 중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왜 클라우드에 IM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서 유저는 서비스 혹은 제품의 사용자를 의미하고 프로바이더는 서비스나 제품의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클라우드에서 단 하나의 서비스만 운영된다면 별도의 권한 관리 프로그램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저가 직접 프로바이더에게 권한을 요청하고 또 프로바이더가 유저에게 권한을 할당하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클라우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도 제품도 계속 늘어나는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마다 일일이 접근 권한을 따로따로 관리하라고 하면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실수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제품의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각 제품마다 인증이나 인가 시스템을 매번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운영과 개발의 비효율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의 권한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중앙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IM이 됩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 유저는 하나의 시스템 아래에서 권한을 관리하고 프로바이더도 IM 아래에서 쉽게 유저에게 권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IM이 유저와 프로바이더 사이에서 어느 정도 권한 관리에 개입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문제는 그 개입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IM이 단순히 프록시 역할 정도만 하고 권한 관리를 전적으로 프로바이더에게 맡긴다면 자율성은 높아지겠지만 플랫폼 전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UX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개입하면 IM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이 있고 서비스가 원하는 세부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구조적으로 IM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시스템이 위험해지는 보안상의 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바 IM을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보안성과 사용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브로커로 설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사내 클라우드 플랫폼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야후자펜 클라우드 IM은 보안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각 제품의 프로바이더가 아센즈를 직접 사용해 세밀하게 권한을 정의하고 필요한 사용자에게 그 권한을 직접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선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센즈만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 곧 책임도 많다는 뜻인데요. 프로바이더가 직접 권한 생성이나 관리를 구현해야 했기 때문에 초기 도입이나 유지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라인 클라우드의 IM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인 클라우드의 IM은 오픈스택 키스톤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롤이 중앙의 IM 관리자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역할 설정은 비교적 단순하고 사용자에게 일관된 UX를 제공하기도 상당히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추가되고 또 각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 세부 권한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인 클라우드 IM은 중앙 집중형 구조이다 보니 제품별로 권한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커스터마이즈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일부 제품은 기존에 있었던 롤을 그대로 재활용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권한과는 차이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플라바 IM은 신뢰받고 있었던 기존 두 시스템의 강점을 모두 계승해 균형 잡힌 중개자로서의 IM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야후자펜 클라우드가 제공하던 자율성과 보안성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프로바이더가 직접 권한을 정의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구조는 보안적으로 매우 강력했고 다양한 제품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동시에 라인 클라우드가 보여준 명확하고 일관된 UI 구조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플라바 IM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후자펜 클라우드의 백엔드인 아센즈를 기반으로 하되 라인 클라우드가 제공하던 편리한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센즈로 개발한 플라바 IM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센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센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규모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복잡해지는 권한 역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정교한 롤 폴리시 모델로 세밀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또 도메인으로 구분되어서 멀티 테넌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X509, 오어스투어 같은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 컴포넌트 간의 결합도가 낮아 부분 도입, 확장이 쉽다는 점, 마지막으로 야후자펜 클라우드의 IM 백엔드이기도 하면서 현재 LI컵의 표준 인증 툴로서 오랜 기간 실제 서비스들에서 검증된 안정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중에서 정교한 롤 폴리시 모델과 멀티 테넌시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아센즈가 플라바 IM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많은 리소스와 유저 그리고 서비스가 함께 운영될 때 각 유저에게 일일이 세부 권한을 직접 할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RBAC입니다. RBAC에서는 각 유저나 서비스 계정이 프린시펄이 되고 이 프린시펄들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롤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롤에는 미리 정해진 롤별로 권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예제에서는 서버 어드민 롤에 서버의 생성 목록조의 수정 삭제 권한이,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롤에는 DB 생성 목록조의 수정 삭제 권한 따위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 두 단계를 조합해서 결국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쉽게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센즈의 기본 데이터 모델은 이 RBAC 사상에 따라 도메인, 롤, 폴리시, 그리고 프린시펄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하나의 논리적인 경계 혹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고요. 혹은 하나의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싶은 리소스와 정책들을 도메인을 통해 분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에서는 이런 인과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정의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롤입니다. 롤은 특정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집합입니다. 각 롤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나 서비스 계정을 묶을 수 있고 반대로 한 사용자가 여러 롤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롤이 바로 누가 어떤 그룹에 속해 어떤 권한을 받는가를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세 번째는 폴리시입니다. 폴리시는 어떤 롤이 어떤 리소스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일종의 규칙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어드민 롤은 서버의 생성,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또 서버 리드 온리 롤은 서버 목록만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롤과 리소스 그리고 액션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저희는 폴리시를 통해 실제 시스템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무엇을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시펄입니다. 프린시펄은 실제로 롤에 할당될 수 있는 사용자나 서비스 계정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계정은 도메인에 속하는 단위이고 유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린시펄이 어떤 롤에 속하게 되면 해당 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얻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 모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센즈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저가 오른쪽에 있는 프로바이더 서비스에게 요청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프로바이더가 자신의 도메인에서 롤과 폴리시를 미리 정의해 둡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저를 특정 롤에 포함시키고 이 롤에는 리소스에 접근하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어서 권한을 부여받은 유저는 먼저 아센즈의 토큰 시스템을 통해 먼저 본인의 인증 토큰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토큰에는 나는 누구고 이 도메인 내에서 이런 롤을 할당받았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자는 이 토큰으로 프로바이더의 서비스에 접근 요청을 하게 되겠고요. 요청을 받은 프로바이더 서비스 측에서는 이 사용자가 보낸 토큰이 진짜 유효한지 이 사용자가 정말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우선 프로바이더 사이드카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는 이제 아센즈 폴리시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이 사용자의 요청이 허용될지 혹은 거부될지 판단하게 됩니다. 구현에 따라서는 매번 아센즈에 질의할 수도 있고 혹은 주기적으로 폴리시를 캐시에 업데이트하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이 유효하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프로바이더 프로세스에 요청이 전달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구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큰 흐름은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센즈는 롤과 폴리시 기반으로 누가 어떤 자원에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바이더는 도메인 내의 롤과 폴리시를 정의하고 유저는 토큰을 발급받아 서비스에 접근하며 서비스는 아센즈의 정책을 바탕으로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아센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테넌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넌시란 프로바이더가 관리하는 도메인의 롤과 유저가 관리하는 도메인의 롤을 연결하여 롤의 멤버 관리를 유저에게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프로바이더 도메인의 롤을 유저 도메인을 신뢰하도록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유저는 폴리시의 특정 권한을 지정하는 대신에 위임받은 롤을 지정함으로써 프로바이더가 관리하는 롤의 멤버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바이더는 유저에게 관리를 위임한 롤의 폴리시를 관리하기만 함으로써
더 이상 롤의 멤버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센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서 도메인 간의 역할 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전 유저 시나리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바이더는 개별 유저에게 권한을 부여해주는 작업을 하는 대신 어떤 롤과 폴리시를 만들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됩니다. 반대로 유저는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프로바이더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부여받은 롤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아센즈는 여러 도메인을 생성하고 도메인 간의 역할을 분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롤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센즈 관리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탈중앙화된 권한 관리가 지원된다는 점이 클라우드 IM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아센즈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 보시는 이 구조는 플라바 IM의 개략적인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입니다. 플라바 IM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사용자와 프로바이더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센즈 위에 얹힌 하나의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플라바 IM 자체가 아센즈의 어떤 권한을 가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모든 도메인의 소유권은 각 유저와 프로바이더에게 있습니다. 즉, 플라바 IM은 아센즈의 권한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그 위에서 사용자와 프로바이더가 아센즈를 보다 쉽게 또는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아센즈에 신뢰할 수 있는 권한 체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UI, API, 메타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좀 더 클라우드에 친화적이고 관리가 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플라바 IM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아센즈와 상호작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플라바 IM 상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새롭게 생기면 플라바 IM은 유저가 프린시펄 관리에 사용할 유저 도메인과 이제 프로바이더가 권한 부여에 사용할 프로바이더 도메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아센즈 테넌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두 개의 프로바이더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며 프로젝트와 대응되는 유저 도메인, 그리고 이 도메인을 신뢰하는 롤을 만들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프로바이더 도메인이 생성된 모습입니다. 이때 IM이 직접 프로바이더 도메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미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부여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프로바이더 도메인 안에 롤과 폴리시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 롤들은 유저 도메인을 트러스트하게 되어 유저가 직접 멤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서버 어드민, 서버 리드 온리, DB 어드민, DB 액세스 롤이 생성이 됐습니다. 모든 롤이 유저 도메인을 트러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롤의 멤버는 앞으로 유저 도메인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저가 플라바 IM 상에서 유저 서비스 어카운트를 추가하거나 혹은 이들을 한 번에 묶은 롤 그룹을 만들고 할당을 하면 이에 대응되는 아센즈 롤과 폴리시를 유저 도메인에 생성해 해당되는 멤버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예제입니다. 이제 유저 A가 새롭게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제 롤과 DB 어드민 롤 유저 A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플라바 IM에서는 유저 A가 포함된 롤과 DB 어드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폴리시를 만듭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 도메인 상에서 DB 어드민의 유저가 이제 유저 A가 등록되어서 프로바이더에서는 인가를 할 때 유저 A를 DB 어드민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유저 A는 데이터베이스의 CRUG를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두 유저의 아센즈 토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저의 개입 없이는 플라바 IM이 멋대로 어떤 권한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속해서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설명드린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자와 프로바이더 측면에서 어떤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저 경험입니다. 일단 기존 IM은 내가 가진 권한과 부여 경로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플라바 IM은 UI를 통해 유저별 권한과 롤별로 할당된 현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저에게 직접 롤을 할당하거나 여러 롤을 묶어서 특정 유저 그룹이나 서비스 계정에 한꺼번에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롤을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월마다 권한을 점검하는 쿼터리 리뷰 기능으로 불필요한 권한이나 잘못된 접근을 예방합니다. 관리자가 점검하지 않으면 권한이 자동 만료되어 보안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제공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는 프로젝트 목록 페이지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이제 유저 목록 화면에서 유저는 프로젝트에 속하는 유저의 정보나 유저가 언제 추가되는지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유저별 세부 화면에서는 특정 유저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유저가 갖고 있는 롤이 어떤 경로로 부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 화면에서 이어서 바로 롤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롤 그룹인데요. 롤 그룹은 여러 롤을 묶어서 특정 유저 그룹이나 서비스 계정에게 한꺼번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는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저들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IM 운영자가 가져야 할 롤을 묶은 IM 오퍼레이터라는 이름의 롤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IM 오퍼레이터가 IM을 운영하기 위해 DB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알럿을 관리하거나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에 접근해야 한다면 이를 개별 유저에게 각각 하나씩 부여하는 대신 이 롤들을 하나로 묶어서 IM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유저가 자의적으로 정의한 롤 그룹을 만들고 이를 여러 유저나 서비스 어카운트에 한 번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롤 화면입니다. 유저는 또한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각 제품별로 어떤 롤이 존재하는지도 이 화면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세 페이지에서는 롤의 상세 정보와 어떤 유저에게 롤이 부여됐는지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새롭게 부여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플라바 IM에서 추가된 새롭고 또 중요한 기능은 분기별 권한 리뷰입니다. 플라바의 프로덕션 환경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플라바의 프로젝트는 플라바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프로젝트에 부여된 권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오너는 이제 이 화면을 통해 현재 권한 구성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퇴직한 유저가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리뷰가 되지 않으면 IM이 권한을 회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 누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IM의 또 다른 유저인 프로바이더들의 UX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 YJ 클라우드에서는 프로바이더가 아센즈와 직접 통신하며 권한 관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유저가 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요청을 프로바이더가 받아서 아센즈에 직접 도메인을 생성하고 롤과 폴리시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롤 목록을 가져오기 위한 API까지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 유연성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었지만 각 프로바이더가 직접 API를 구현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센즈를 통한 구체적인 구현 방법까지 모두 알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영 부담이 다소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바 IM에서는 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플라바 IM은 프로바이더 대신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아센즈의 도메인과 롤, 폴리시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프로바이더는 단지 본인의 서비스에 맞는 권한 구조를 템플릿으로 아센즈에 정의하고 카탈로그에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바 IM은 프로바이더 도메인의 템플릿에 맞는 롤과 폴리시를 만들 수 있는 다소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프로바이더 도메인 내에서 프로바이더의 의도에 반하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서 프로바이더는 더 이상 아센즈 내부 구조를 알 필요가 없게 되고 API를 자체적으로 구현할 필요도 없게 되며 무엇보다 권한 관리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 중인 아센즈 템플릿의 예제입니다.
프로바이더는 먼저 아센즈 상에 다음과 같이 생성할 롤 폴리시를 정의합니다. 지금 예제는 AWS 람다와 비슷한 저희 플라바의 펑션이라고 하는 상품의 템플릿입니다. 펑션에서는 이제 펑션 어드민과 펑션 리드 온리라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롤은 유저 도메인을 신뢰하는 롤로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각 롤과 연결된 폴리시를 함께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펑션 어드민 폴리시에는 펑션 어드민 롤에게 펑션이라고 시작하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 모든 권한을 허용한다 라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프로바이더는 여전히 원하는 롤과 폴리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세밀한 권한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IAM의 유저 프로젝트와 연결된 프로바이더 도메인에 적용할 템플릿과 유저에게 제공할 롤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 카탈로그 파일은 GitHub을 통해 플라바 IAM과 프로바이더가 함께 관리하고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롤이 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구현 중에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라바 IAM을 설계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친 고민은 인증 모델이었습니다. 아센즈는 프린시펄 인증과 롤 인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데요. 프린시펄 인증은 현재 이 유저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 측면에서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매 요청마다 아센즈에 직접 질의를 해야 하다 보니 성능 병목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롤 인증은 이 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 접근입니다. 폴리시 정보를 미리 캐싱하는 것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롤 정보가 있는 토큰만 있으면 빠르게 분산 환경에서도 인가를 처리할 수 있어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지만 요청 주체의 정보가 사라지다 보니 어딧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플라바 IAM에서는 프로바이더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인증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가이드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많지 않은 관리 기능이나 CRUD 같이 감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스텀 프록시를 통해 프린시펄 인증을 이용하고 있고 제품별 리소스 접근처럼 트래픽이 많고 매번 아센즈에 권한 체크 요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센즈 어서라이제이션 프록시를 통해서 롤 인증을 사용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오픈스택 기반 제품들의 인증 체계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키스톤을 통해 인증 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센즈 기반인 플라바 IAM과 충돌 없이 동작하게 만드는 게 큰 숙제였습니다. 키스톤과의 결합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센즈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렇다고 플라바 IAM 입장에서도 백엔드를 두 종류나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증 측면에서는 아센즈 토큰을 키스톤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페더레이션 매핑 기능을 사용했고요. 또 인가 측면에서는 아센즈에 기록된 롤 정보를 키스톤 DB와 자동 동기화하여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은 특히 저희 플라바의 IS 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오픈스택 제품들도 아센즈를 통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IAM이 너무 보수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권한을 다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바 IAM은 균형 잡힌 중개자로서 사용자와 프로바이더 사이에서 권한을 명확하게 보여주어 유저의 UX를 강화시키고 적절한 가이드와 자동화를 통해 프로바이더의 UX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라인 클라우드와 야후 자펜 클라우드가 갖고 있던 가치를 잘 계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파인 그레인드 퍼미션을 가진 프로덕트 어드민 기능입니다. 현재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가 다소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제품 단위의 관리자들이 해당 제품의 리소스에 한해 세분화된 권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IAM 애저 서비스입니다. 플라바의 유저가 직접 프로바이더가 되어 본인이 만든 서비스에 대해 다른 유저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는 쉽게 플라바의 여러 인프라 제품과 연계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플라바 IM의 배경, 설계, 개선, 그리고 도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끝으로 플라바 IM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건 실제 아센즈 운영을 책임져 주시고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LI콥의 아센즈 팀 덕분이기도 합니다. 늘 든든한 지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